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밥톡 또 캐그마 TV, 이거 또 킴넷 TV, 뭐 GBS, 네, 모든 방송에 우리 최일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Thank you 네, 목사님 캥골 for 모자가 inviting 너무 me. 멋있습니다. 아이고, 목사 모자 아닌가 이거. I 제가 like it. 네, 목사님 캥골 모자 하나 사드렸더니 그렇게 잘 열심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주 thank you. 네, Thank you. 네. 한글 모자 좋아요. 네, 우리 I love it. 최일식 목사님은 뭐 소개가 필요 없는 목사님이시고 더욱이 미국에서는 우리 킴넷 우리 왜 소개를 총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소개 그래. 전 세계적으로는 KWMC, KWM넷 다 창설하셨는데 목사님, 우리 선교사들 또 선교 동원가들 후배들을 위해서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So 나는 1966년도 1월 달에 미국 유학 왔어요. 유학. 그 당시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이민 오기 어려울 때야. 옛날에는 유학생 아니면은 이민 올 때가 아니니까 유학 시험 치고 왔는데, 처음에 올 때 미주에 우리 한인교회가 내가 알건 데는 뭐 20개가 안 돼. 10여 개 정도 뿐이야. LA도 하는 서너 개, 샌프란시스코 하나, 시카고 하나, 뉴욕에 2개,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몇 안 돼. 나는 1966년도 1월 달에 시카고에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 그 스페셜 스튜던트로 내가 와서 성경을 갖다 공부하기 위해서. 나는 한국에서 한국 외국어대학교 영어 외교학과 다니면서 원래 목적이 내가 선교사가 된다든지 목회자가 된다는 그런 비전이 없이 미국 왔어요. 우선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3학기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는 원래 D.L. 무디 유명한 19세기 전도자, 원래 평신도 성경 전도자로 세워서 원래 이제 전 세계 선교사로 파송도 하고, 또 선교지에 장글 파일럿도, 에비에이션 파일럿도 기르고, 그 다음에 무전사도 기르고 해서 보냈던 시대인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위튼 대학에 그 시카고 서버브에 있어요. 한 20마일 바깥에 있는데, 서쪽에 있는데, 여러분이 위튼 대학 하면 알 사람 알겠지만은 미국에 복음주의 그 대학으로서는 아주 보통 they call it 명문 대학이라 그래. 아주 복음적인, 옛날에 이제 처음 미국의 초창기에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학교들이 목회자를 키우기 위해서 시작한 학교였지만은 그 후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다들 신학 일반 세속화돼서 사실 시카고에 원래 무디 학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위튼에 리버럴 아트 앤 사이언스 칼리지 시작한 대학인데, 거기에 대학원 과정에 내가 들어갔다. 대학원에 66년도 여름 학기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처음에 MA in New Testament Biblical Study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니까 이제 70년도 되니까 한국에 이민 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케네디 정권 때인데 72년도 이제 그 미국에 이민 문화가 열렸어요. 쿼터, 옛날에는 에이시안계가 미국 오는 기회가 적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사람 몽골리안 계통은 이민자로 받지 않았다고. 미국의 그 시민고자 연고에 있는 사람들,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이제 왔고, 처음, 그 다음에 이제 이민 문화가 열리면서 자유롭게 아시아계도 올 수 있게 열리면서 시민권자들, 국제 결혼한 시민권자들의 가족들 초청 시작해서, 또 독일에 갔던 광부,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이민사회가 이제 세들다고 시작한 것이 이 미국 이민, 간단히 말하자면 옛날에 1900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때 온 그 포스그룹 말고
해방되고 6.25 이후의 첫 그룹이야.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 내가 위튼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부르심이 있어서 MDiv를 또 했다. Master of Divinity 프로그램을 해서 72년도에 MDiv를 마치고 74년도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 74 5월 달에.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이제 74년도 6월 달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버브에는 시카고 서버브에는 이민교로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시카고 전체 처음에 올 때는 한 100여 명밖에 이민자가 없었는데, 내가 목회 시작할 때 이제 민족을 시작해서 시카고 교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교회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내가 일곱째로 목사님, 처음으로 이제 서버브를 목사님, 그 개척 교회 이름이 뭐예요? 개척 교회 이름? 서부교회, 시카고 서부교회. 시카고 서부교회, 웨스트 알라이언스 처치. 서부교회. 네. 시카고 서부에서는 그 카운티에서는 한인교회가 처음 생기면서 우리 그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가족이 뜨문뜨문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처음으로 전도해서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이민자 교회를 시작하면서, 또 일찍이 옛날에 유학 와서 박사학위였고 프로페셔널 의사든지 또 물리학자 뭐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두 그룹이야. 하나는 국제 결혼한 사람들, 하나는 미국에 유학 온 사람들, 그런 그룹이 두 개가 있으면서 우리 서부교회가 시작됐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이민 오면은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공항에서 우리 이민 온 사람들을 이제 연고가 돼서 연락 오면은 픽업해서 아파트를 구해주고, 그다음에 또 애들 학교도 마련해주고, 또 직장도 주선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민 온 사람들 치다거리 하는 게 이민 목회였어. 옛날에. 뭐 지금은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뭐 교회가 필요해서 하지만은 자기가 이제 생활도 안정이 되고 하니까 이제 뭐 또 그 다음에 이민자들이 이제 늘으니까 여러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초교파적으로 웨스트 알라이언스 교단을 초해서, 물론 교파는 크리스천 미션 알라이언스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초교파적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후에 막 각 교단, 장로교, 감리교, 심례교, 또 순복음 이렇게 자기 교단을 찾아 목회를 하니까 목회 초창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 근데 또 목회 경험도 없고 한국 목회 경험 없으니까 새롭게 목회를 시작할 때 목회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10년 돼 보니까 목회 어느 정도 세틀 다운되고, 또 내 목회 열매들 있는 사람들, 이제 내 교회 남은 사람들이 한 100여 명, 120명 정도 남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됐다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이민교회가 이게 해야 될 시대적인 삶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그때 위튼 대학 졸업생 가운데 노봉림 박사 있어. 봉로라 그래, 봉로. 원래 위튼 대학에 내보다 전에 한국에서 와서 고등학교 졸업이 54년도인데 1년 서울 물리대 다니다가 일찍이 왔다고, 나보다. 나는 54년도 고등학교 마치고 54년도 1회 한국외고대학을 공부하다가 내가 또 군대 갔다가, 미국 올라니까 군대 갔다 와야 되는데 군대 갔다가 와서 나는 10년 후에 왔다. 55년도에 학교 입학을 허락을 받았지만은 65년도 후에 이제 다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노빈 박사가 이제 있어서 우리 위튼 대학에 이제 자기는 이미 와서 공부도 하고 또 박사학위도 하고 해서 선교사로, OM OM의 선교사로. 네네. 근데 싱가포르에 가 있었는데 최 목사님, 근데 왜 55년도에 입학을 받았는데
이 55년도 입학을 받았는데 왜 10년을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옛날에 이제 6.25 동란 끝나고 난 후에 미국 대학에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하라고 주고 하니까 바로 올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근데 내가 수석을 시작하니까 54년도 오니까 내가 대학 들어가니까 외국대학 학생들이 딴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뭐 고려대학교, 연대, 뭐 유화대학교, 숙대 이런 대학에 있는 그 당시에는 뭐 있는 대학들의 이제 학생들이 외국 대학 와서 영어든지 불어든지 또 독일어 공부하고 러시아 이런 전공하고는 1년 있다가 또 유학 가는 사람이 많이 생겨서 나도 그때 같이 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준비해서 외무부 시험을 치고 그다음 문교부에서 역사 시험을 치면은 그다음에 이제 바로 처음에 일찍 시작해서 끝나갔어요. 근데 한국 법이 또 바뀐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뭐 군대 갔다 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군대 가려고 보니까 외국대학교 이제 2년 마치고 3년째 되니까 군대 가야 된다. 미국 못 오게 되니까 군대 갈 바에는 그 당시에 또 통역 장교. 한국 당시에 이제 한국 군대는 미국 군사 원조에 의해서 군인들이 이제 모든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군사 고문단에 카운터파트가 있다고. 각 사단 이상 레벨에는 사단, 군단, 군사령부, 육군본부의 군사 고문단이죠. Korea Military Advisory Group, KMAG라고 그래요. KMAG, Korea Military Advisory Group. 각 사단별로 이제 영어를 하는 통역 장교가 그 상대방 그 카운터파트하고 통역을 해줘야 돼. 장군들이 그때 영어를 갖다 잘 하지 못할 때니까. 근데 나는 이제 이 군단에 군대 이제 훈련 받고 군대 장교로 이제 배수받은 것이 첫 배수받은 것이 춘천의 2군단 사령부에 이제 사령관 커맨딩 제너럴 군단장 비서실에 토역 장교를 내가 배속을 받았다. 거기 있으면서 군대 사역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 후에 뭐 또 이제 군대 생활을 하지만은 토역 장교는 전투 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군단장 장군들하고 이제 그 아렌지를 하고 막 있기 때문에 군대 생활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시간이 많이 흘렸다. 그래서 군대 생활 한 7년 8개월 동안 하고 군대에 있다가 이제 다시 미국에 올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됐다. 그래서 그 10년 늦은 거예요. 뭐 디테일한 건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여하튼 anyway 여하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또 여러 가지 도전과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사실 군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어요. 내가 이제 군사령부에 있다가 내 고향 가까운데 영천 단포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는 상군 사관학교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거기에 각 헌병 학교, 보관학교, 격리학교, 정보학교 이런 군사학교들이 있는데 거기 나는 보관학교 영어과 교관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교관으로 가게 됐다. 거기에 배속돼 있어요. 군대에서 장교들이 그 당시에 미국에 유학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영어 그 회화 중심의 교육을 시키는 랭귀지 스쿨이 있었다. 거기에 이제 교관으로 2년 근무하다가 다시 미국에 가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늦은 거예요. 더 필요한 계속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미국 이민교회 사명에 대해서 좀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 계속하세요. 이민교회 여하튼 첫 시작에는 여하튼 뭐 목회 경험도 없겠어 내 시행착오도 있지만은 저 헌신적으로 내 최선을 다해서 정말 밤잠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
능력지 못한 생활을 지원하면서 그다음 이제 내가 미국 떠나기 전에 사실 한국 떠나기 전에 결혼을 갖다 내가 일찍 했어요. 23살에 1958년도 결혼을 했다. 결혼하고 내가 떠날 때쯤은 애가 셋이 있었다고. 셋 살,그래서 애기를 두고 내가 미국 혼자 떠난 거예요. 65년도 1월 달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해서 개척교회에다가 생활을 부양하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셔서 그런 모든 갖고 또 애기 1년 후에는 내가 처음에는 혼자 떠났지만 하나님 은혜로 또 우리 아내가 미국 오게 돼 있다. 66년도에 1년 후에 나 조인해서 이제 같이 같이 생활하면서 했는데 원래 에스더 사모도 원래 한국에서 나보다 먼저 신학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 한국의 통합 그 당시에는 한국의 장로교 신학교가 2개밖에 없었거든. 옛날 남산에 있는데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왔기 때문에 자기도 공부를 하겠다고 아기를 갖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기를 낳았는데 처음에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공부를 해 주셨다고 아기를 주심으로 우리가 받기로 돼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아기를 낳는 것이 나는 아기 낳는 데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의 축복으로 아기에 대한 도전을 주셨더라고. 그 다음에 시편 127편 보면은 자식을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 그 상급이라는 그런 시편의 말씀도 있게 해서 아기를 다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계속해서 아기가 낳는 것이 6이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린다, 첫 아내가 린다, 그 다음에 메리, 헬렌, 그 다음 데이빗, 데니얼, 수산 6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세다고 앞에서 9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교회 어려운데 말이야 자식까지 많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 거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모든 과정에서 공급하시고 또 이렇게 축복하셔서 첫째는 애들이 건강하게 또 다들 장학금으로 공부해서 다들 공부하게 돼 하나님 해주셔서 미국에서 정말 축복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애들 키울 수 있게 너무 감사해요. 또 질문 있어요? 애기 낳는 데는? 아니요, 아기 낳은 건 네, 그렇고 이민교회 시대적 사명 얘기하다가 마셨어요. 이민교회 시대적 사명. 오케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노봉림 박사가 내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구이던 대학 졸업생인데 이제 그 친구는 일찍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야. 35년생인데 그 친구는 10년 먼저 왔기 때문에 학교를 마치고 학위까지 마쳐서 OMS 선교사로 인도 싱가포르 선교사 있다가 이제 또 대만으로 옮겨서 대만에 또 사회 가고 있는데 이제 휴가 때 안식년에 왔어요. 와서 내가 목사인데 우리 하는 교회 하나뿐이니까 와서 같이 와서 이제 같이 쉬하고 각각 지내는데 위튼 대학에 그 당시에 알다시피 위튼 대학은 빌리그람 목사님의 모교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하는 사역을 갖다가 위에서 위튼 대학의 빌리그람 센터라는 그 시설을 갖다 거기에 6층 큰 빌딩을 갖다 지어서 제 1층에는 빌리그람 사역의 그 전시관으로 사역하고 5층에는 빌리그람의 모든 사역의 역사적인 자료를 갖다가 보고만 아카이브로 빌리그람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은 위튼 대학교 그 대학원 그 건물로 썼다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 가르치면서 그 당시에 빌리그람 센터의 책임자가 원래 위튼 대학교 물리학 교수였는데 옛날에는 그 어바나 샴페인이라는 위튼 일리노이 주립대학에는 그 동네에 3년마다 어바나
컨퍼런스, 그거는 대학생 중심의 선교대회야. 지금 이제 그 대회가 원래 어바나에 있지 않고 이제 뭐 그 후에 세인트루이스가 옮겨다 가다가 요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게 옛날에 그 역사 오래된 거예요. 그 당시 옛날에 그때 내가 관계할 때만 70년 된 역사적인 대회였는데 그것이 미국의 선교 운동에 선교사를 보내는 못밭이야. 뭐라 그러나 거기에서 선교사 헌자들이 많이 생겨서 미국의 선교사 전 세계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선교대 3년 만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우리대학교 그 닥터 크락비키 빌리감 센터 책임자가 우리가 같이 선교대에서 우리 같이 만났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가깝게 지냈는데 1964년도 생기면 감사절 때 우리가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마침 그때 노봉님 박사 한국에 나와 있어. 저 한국에서 뭐 선교제 와서 위튼에 와 있을 텐데 같이 초청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민교회에 대해서 서로 쉐어링도 하고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 아니에요. 미국 이민자들이 와서 옛날에 보면은 뭐 구라파, 영국 말할 것도 없고 또 독일, 그다음에 스캔디네비안, 노르웨이든, 덴마크, 또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이게 미국에서 세터다운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많은 교회들이 또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앞으로 모델이 앞으로 이민사회가 커지면서 선교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처음 올 때 하더라도 한국에는 우리가 선교사가 한국에 나와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은 종로 5가 현재 모든 기독교 여러 종합센터가 있는 기독교 연합회가라든지 기독회관, 여돈도 회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것이 옛날에는 선교사 캠파운드야. 장로교 선교사 캠파운드. 선교사들 선교사 마을을 사는 정도고 또 정동교회 중심으로 정동 일대는 감리교 선교사들 있는데 또 성결교단 아현동에 있는 선교교 그 당시 선교신학교가 서울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때 그다음 뭐 구세군 각 나라마다 한국에서 선교 나오실 때니까 내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 처음에 해야 될 게 원래 이제 크리스천 미션 알라이언스 선교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선교에 도와줘 우선 당장 내가 떠날 때 보니까 한국에 그 당시만 어려울 때 60년도 하더라도 한국의 GNP가 세계에서 가장 간 나라예요. 내가 한국 떠날 때 하더라도 한국의 GNP는 1인당 연간 소득은 80불이야, 80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꽁지부터 둘째.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봉급이 20불이야. 장교 봉급이. 그런 어려울 때 있으니까 내가 이제 미국 와서 이제 그 당시에 보니까 성결교 전도사인데 시골 어렵게 사는 사람 연결돼서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선교사로 정하고 우리가 지원을 했거든. 그래서 그 전도사로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내가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어려운 전도사들, 어려운 교회들, 시골 농어촌 교회를 갖다 돕는 것이 선교인 줄 알아요. 처음에는. 그러다 그 후에 이제 내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이은무 선교사. 우리가 초창기에 60년도 이후에 이제 선교사 간 70년도에 이제 선교사 간 그룹이야. 그 그룹에 이은무 선교사가 안시연으로 우리가 위튼에 와서 공부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서 섬기면서 선교단 도전도 하고 자 그래서 선교사를 이제 우리가 또 시작을 했다. 이은무 선교를 돕고 또 그게 이제 이민의 선교 인볼브먼트 시작이야. 그러나 본격적으로 목사님 우리가 선교 이민교회를 깨우친 것은 잠깐만요. 이은무 선교사님이 위튼에 와서 안식년하면서 부목으로 했을 때가 몇 년도라고요? 그것이 이제 아마 그 친구가 아마 76년도에 온 것 같아.
네, 초창기. 네, 76년도부터 78년도까지 위튼에 와 있으면서 위튼 대학교 대학원 하면서 내가 부목사로 내가 되고 있으면서 같이 이제 사귀고 했다고 임무성.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크라우스윅 박사가 만난 것은 84년도 감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민교육 선교에 대하면 내가 저 선교에 정말 우리 교단 자체가 크리스천 미션 알라이언스가 1884년도인가 미국의 뉴욕에서 A.B. 심슨 장로교 목사야. 그 당시에 19세기 말엽에 구라파에서 온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목회자들과 각 교단 초월해서 장로교, 감리교 또 뭐 침례교 같이 연합해서 한 것이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야. 기독교와 선교사 알라이언스 연맹이야. 기독교 그런 선교 단체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는 이제 하나의 교단으로 발전했지만은 여하튼 A.B. 심슨 박사가 그 교단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이제 파송하고 있거든. 그 당시에 한 10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더라고 그 교단에서. 지금은 지금 그보다 더 많은 전 세계에 나가 있지만은 아마 최소한 2000명 이상 선교사가 파송하고 있고, 그거는 교단이 선교 중심, 목회가 자체가 선교 중심적인 교회야. 사실 또 위튼 대학에 내가 CNM의 크리스천 미션 알라이언스 교단에 또 우리가 가게 된 것도 대학원 원장이 메럴 C. 텐이라고 박사인데 그분이 이제 뉴욕의 나이아 칼레지가 원래 크리스천 미션 알라이언스 교단 대학인데 거기에 나오고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메스터하고 하버드 PhD한 아주 신학계는 그래도 그 당시에 유명한 교수였는데 그 대학원 원장하면서 영향을 줬고 또 교수들 가운데 필리핀 선교사 가입돼서 선교에 관심을 갖게 시작된 거야 그 동기가. 그런 이유로 해서 내가 그러면은 선교 대회를 이제 선교 그럼 빌리그람 센터에서 같이 코스판서 선교 대회를 하게 되면은 선교사 동원하는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연약하니까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도록 그렇게 허락이 돼서 펀딩을 밀감 어소시에이션에서 펀딩을 받았다. 그래 하면서 나는 1년 동안 안시원 가면서 대회를 준비하게 한 거야. 그것이 이민교회 선교운동 시작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교하는 교회는 이민교회가 없었다고. 그게 목사님 몇 년도에? 몇 년도? 85년도. 그런데 이제 선교 이름을 붙인 것이 이제 LA에는 임동선 목사님이 더양선교교회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에는 지구촌 교회가 이제 이동훈 목사가 서부 있고, 몇 교회가 선교를 이게 좀 이름 붙이면서 선교 관심 있는 교회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선교사를, 북미 지역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그 당시에는 내가 알건 데는 없었다고. 내가 그래 선교사를 준비 보니까 한국에 그 당시에 파송한 선교사가 한 300명이 안 되더라고. 85년도에. 내가 그 당시에. 85년도에. 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85년도 1월부터 이제 준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위튼 대학에서 이제 내가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사무 공간도 주시겠어. 나 학교는 87년도, 8년도로 갔다 교회에 이제 안신으로 난 사람 임신을 맡기고 내가 성교에 올인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국을 다니면서 그 당시에 시카고에 있으면서 제가 차를 몰고 서부 북쪽에 시애틀까지 지금 현재 내가 와 있는 시애틀까지 왔다가 몰고 여기 있는 그 당시에는 오래된 교회가 안 서너 개 있더라고. 형제 교회도 그때 있었고 그 다음에 시애틀 다코마에 있는 중앙장로교회 지금 이형성 목사님 교회
그다음 밑쪽에 내려가니까 이제 산호세는 침례교회 뭐 침례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샌프란시스코는 또 목사라고 순복음교회. 또 침례교, 아니, sun봉교회, 네. 그다음 침례교회도 있었고 그렇게 있다. 그렇게 해서 쭉 돌아가서 LA 와서 또 그 당시에 교회 하고 미국 일주하면서 조직한 거야. LA는 그 당시에 필라델피아 교회 조철일 목사 계셨어. 조철일 목사. 필라델피아 교회 현재 있는지 모르겠어. 알죠. 그다음에 이제 김희연 박사. 그다음에 이제 침례교회는 브랜드 베프티처였지. 김동명 목사님. 김 목사님. 김동명. 김동명 목사님. 김동명 목사님 사실 내가 네 분 사모님하고 안희숙 사모님하고 내 처음으로 그 네 분을 갖다 내 교회 목회 사경회로 초청을 했다고. 목사님 이렇게 역사를 들으면서 오케이. 정말 진정한 배움, 진정한 삶은 만남에서 온다고 하는 그 멘트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뭐 노봉린 박사님, 이은무 그래. 선교사님, 임동선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김동명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 조천일 목사님 등등 정말 우리 방질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방질 목사님을 위한 책을 또 출판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성도의 생활이라는 책도 출판했고 너무나 감사하네요. 그러면 목사님 일단 여기서 1부는 마치고 또 2부에 계속 연결해서 하겠습니다.